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신문기일의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그리 어려운 건 없습니다. 채무자 신문기일 진행하고요. 면책신문이 임의하로 인하여 파산 면책 사건이 채무자에 대한 한 차례 신문도 없이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처리될 수도 있게 되었다. 법원은 파산 절차의 남용 여부의 조사와 동시 폐지형 또는 파산관제인형 사건 처리 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채무자 본인을 직접 신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진술서,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 서류, 보정서, 채권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미리 검토한 뒤 신문기일에는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혹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달리 없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 의문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소송에는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데 반하여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불허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취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 절차에서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산 선고를 받는 것만으로 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보증인이 채무도 면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들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기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채무자는 법원의 취하 권유에도 불구하고 파산 절차를 계속 똥꼬집하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판사는 본인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법정에서 법률 상담해주는, 법률 교육해주는 게 아니죠. 판단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일일이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그래도 해라. 그쵸? 다 개기는 거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당연퇴직 등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공무원, 교사, 변호사, 세무사 등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해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법이 많이 바뀌었죠. 이것도. 채무 증대 경위에 참고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따로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신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참고인을 대동하여 같이 와라 지시하고 지휘를 속행하여 속행일에 참고인을 신문한다. 채무자에게 대동하여 출석하도록 한 경우 진술이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참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신문기일에 참석하고서 요구할 수 있다. 실무상 참고인을 신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문기일의 변경 연기, 사정이 있으면 연기할 수 있죠. 조서는 작성을 명할 때 하고요. 신문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무자 신문 시 주의할 점.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 및 재량 면책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의 수집. 개인 파산 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파산 선고만 받게 될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 불허가 사유 및 재량 면책 유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죠?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수집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권자 소환 여부.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신문 시에 채권자에게 출석 송지를 따로 하지는 않고 채무자 신문 기재한 의견 청지서를 보내 알려주고 있다. 신문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송달 불능으로 불출석한 경우. 채무자 신문기일 결정 등본이 송달된 불능된 경우 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주소로 발송 송달합니다. 송달 불능사유가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의 경우는 우선 송달 시행 당시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또는 성명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 후 재송달합니다. 채무자 신문기일 결정 등본이 이 발송 송달이란 무서운 게 정확하게 그 주소로 갔는데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되면 거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는 수가 있으니 발송 송달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의 경우에는 재송달하고요.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는 외부와 모든 연락은과 잠적하여 보정령뿐 신문기일 결정 등본도 송달 불능되고 전화도 연락이 안 되고 신문기일부터 불출석을 처리되는 얘기가 있다. 이거는 결국 채무자가 파산 신청만 하면 바로 모든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 때문에 내가 추측한다. 이래서 이제 항상 출석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채무자들도. 법에서 무지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발랑 까져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과 채권자 독촉이 너무 심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도 있죠. 대리인들도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죠.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은 잠적하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도 법원에서 오는 연락은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잘못하면은
나가리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 불이익이죠. 그쵸? 이거 반드시 요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적법한 성단을 받고서도 불출석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구인할 수도 있는데 실제 구인 신문기를 연기하죠. 실무상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불출석한다. 2번. 그럼 기각시키죠. 신문기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채권자의 만남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파산 신청 후 채권자가 따로 합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채권자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불출석이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이래 불출석으로 바로 파산 신청 기각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또 이제 질병으로 불출석 사유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명자료, 진단서 같은 거 제출받고 장애 사유, 그러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 뒤로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이상 채무자를 신문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서면으로 보정 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응하면은 대체로 선고를 합니다. 근데 직접 판사가 신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뭐 좀 중한 사안이죠. 주로 이제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직접 신문하고요, 채무자를.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 전문 직종의 경우에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제도의 파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문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라든가 이제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사가 특히 어떤 직접 의문점이 있는 경우 그런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무자 신문 사건은 신문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대리인 내지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서 그 신문사항을 신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